11일 당대표 선거 당원 투표 첫날이 어제였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후보가 아주 거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준석은 위아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말버릇이 아주 거칩니다. 네. 오죽하면 언론이 거친 말싸움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럴 때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서 점잖고 아주 젠틀 스마트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돋보이고 젊은이가 역시 답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이준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말 하나 오면 두 개를 잡아서 공격을 하고, 정말 말을 하는데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군요. 머리는 좋습니다. 공격수로서도 아주 잘하고. 네. 그러나 당대표는 공격수로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내실을 잘하고 서로 화평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직책이라는 사실, 그 리더십은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 후보가 TV조선 주간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서 거침없는 언변이 인기 있는데 말이 거칠다 하고 점잖게 한마디 꾸짖었습니다. 저격수로는 좋아도 참모총장으로는 부족하다. 아주 그냥 나경원 후보가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공격수로서는 좋아도 참모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소위 리더십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준석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이 화법에서 토론회를 해보면 막 받아치고 무슨 뒤로 잘하고 해서 박수 받고 하는 게, 그게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용면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태도가 상당히 점잖다. 그러면서도 할 말은 딱 하고 핵심이 들어있다. 그리고 굉장히 질서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 정도면 큰 리더십을 앞으로 왕성하게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청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경원이가 볼 때 이준석이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서 저격은 잘한다. 저격수, 공격수로서는 잘하지만 참모총장, 소위 리더십으로서는 전혀 부족하다. 그러니까 리더는 못 된다. 이런 것을 결론을 내준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는 또 뭐냐면, 나한테 막말 프레임 씌울 거냐? 어디서 정치권에서 아주 맨날 하는 소리가 막말 프레임을 씌울 거냐 하고 대드는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상징을 시킵니다. 막말 프레임. 바로 그 자체가 막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맞받아치는 걸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이 맞받아치는 것. 맞받아치는 거는 머리가 좋을 수 있죠. 또 화술에 있어서 저격수나 공격수는 될 수 있죠. 그러나 내용성은 없습니다. 내용이 함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예를 딱 들었죠. 참모총장은 될 수 없다. 저격수는 아주 유능하다. 저격수로서 유능한데, 그런데 지금 뽑을 사람은 참모총장이다. 참모총장이라는 건 다시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치 없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을 딱 했습니다. 왜? 전부 딴딴수 있지 않습니까? 자, 5월 14일 날 이준석이가 딱 이런 얘기를 했죠. 방송에 나가서, BBS 방송에 나가서 김종인을 모시겠다.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과거에 주호영이가 상임 고문하라는데 그거는 그분을 낮추는 거다. 최고로 높여서 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대선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쥐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5월 14일 잉크가 안 말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송영길이가 윤석열 프레임을 만들어냈죠. 윤석열 파일을 채곡채곡 쌓고 있다. 조국 가족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가족도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공천 일정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버스가 딱 정해놔서 버스가 오면 우리는 떠난다. 우리끼리 경선한다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자체로 경선하겠다 그런 뜻으로 밝힌 겁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죠.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포용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 얘기하는데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각 대선 주자들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안철수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도 주요한 리더입니다. 그가 비록 과거에 뭐 이 당도 옮기고 저 당도 옮기고 또 실수도 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실수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어떤 같은 목표로 배를 탈 때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함부로 말을 갖다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를 몇 번이나 비판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단일화, 이준석이가 안철수가 말로는 단일화 한다고 그래도 그 단일화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선거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 모든 대선 후보를 아주 중하게 생각하고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됩니다. 지금 특히 홍준표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홍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당대표를 2번 한 사람에다가 대선 주자 2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을 때 문재인 41.9%인가 8%인가 했고 홍준표 26점 몇 % 했고 안철수가 21%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20%인가 21%인가 했고 그 다음 유승민이가 5%인가 6%인가 했습니다. 자, 25, 6%를 이렇게 받은 홍준표 후보는 그만큼 국민의 지금 저력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합 경선을 해가지고 이 경선에서 단일화가 다 거기까지 이끌고 가서 단일화 어떤 룰을 정하고 실시 딱 빼고 난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대표입니다. 이준석으로는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벌써 윤석열 총장에게 이 버스 얘기를 했죠. 물론 직접 겨냥은 안 했지만 은유적으로 윤석열 얘기에 대해서 나올 때 저 주변에서는 막 나오고 있는데 버스가 우리는 언제 딱 정하면 정시에 출발한다. 이런 태도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얘기하게 됐습니까? 당대표 되려고 뛰어야지.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깔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문제냐? 안철수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합니까? 아주 중요한 대선 주자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그의 특유한 인상, 그래놓고 나중에 말을 주워담는데 홍준표도 뭐 또 다 함께 모이자고 건방지게 말이지. 에? 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받아들인다. 아니,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재미있게 우리는 국민들은 보지만 그걸 엄정하게 보면은 굉장히 이 복창이 터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야권 단일화를 하느냐? 어?
야권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자 보십시오. 그런데 김종인이 말이죠. 그 때 맞춰가지고 딱 이 얘기하니까 나오니까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지금 화제가 이제 화두가 그 안으로 이렇게 맴돌고 하니까 딱 윤석열 총장 뭐 맴돌고 하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여기저기 뭐 강원도도 강릉도 갔다 어디도 갔다 하는 행보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냥 냅다 대고 그냥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죠. 여태까지 별의 순간이 왔다 하고 3월 달에는 막 그냥 윤석열 총장을 하늘같이 받들더니 자기가 킹메이커라도 될 듯이 했는데 저쪽에서 킹메이커를 안 하니까 왜? 윤석열 총장은요 킹메이커 자체가 싫은 겁니다. 자기는 킹메이커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를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 윤석열 총장님들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거. 그런데다가 또 뭐라 그러네. 그렇게 별의 순간이 왔다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엊그제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검사가 이 세계 역사상에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법은 없다. 대통령 된 적이 없다 하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이틀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너무 높아가니까 아마 이준석이가 전화를 하지 않았나. 함께 같이 가니까 왜? 선대위원장이니까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준석은 선대위원장 선언을 했으니까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기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멈칫하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멈칫하죠. 아니 선대위원장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를 이렇게 비판하지? 윤석열 총장한테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그냥 검사 출신 이건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김종인의 못된 머리가 작동된 거죠. 김종인 와서 여기 비상대책위원장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뭡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무엇이냐? 추스러주고 몸을 추스러주고 비상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뭐 1년 동안 붙잡고 뭐 했습니까? 자,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황교안 체제 완전히 무너뜨렸죠. 왜 무너뜨렸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전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공천을 안 했으니까 하는데 다 그 공천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관여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유승민계 김세연이가 있었고 주도했습니다. 공천. 그 다음에 공천위원장은 김형호 그 같은 또래들이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공천 때문에 100명밖에 안 된 겁니다. 무슨 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코로나 때문에 뭐 졌다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조금은 있고 또 지원금 푸는 거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공천을 갖다 될 만한 분들을 다 쪼개버렸잖아요. 자, 홍준표도 자기 고향에서 했으면 딱 당선되는 건데 쪼개버리고 저기 2번이나 쫓아가지고 양산에 그럼 나오겠다. 어디 자기 고향이 나왔다는 것도 노 하니까 할 수 없이 대국민 선언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꿈이 있는데 제가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 전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고 공천을 못 받아서 밖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회의원 돼서 다시 귀환하겠다.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그분이 투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은 겁니다. 그 투사를 막은 거는 누구냐? 주호영이도 책임이 있죠. 근데 가장 책임 90%는 누구냐? 김종인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벌써.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비대위원장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세력을 심어놨습니다. 소위 김종인 키즈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웅이가 나서서 얼마 전에 김종인 원장 나 만났다고 그분 복귀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14일 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선대위원장. 자, 이런 판인데 지금 누가 여기에 와서 단일화가 되겠냐. 지금 단일화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대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당대표 된다는 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나경원 얘기대로 특정 세력이 뒤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품어냈는데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난 나경원 의원 말을 믿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나경원 후보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호영 후보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지금 심정이 아닐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야권 단일화, 정권 교체라는 이 큰 거대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주호영도 나경원도 그 나머지 조경태도 누구도 다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뭐 주호영도 좋고 나경원도 좋으니까 하여튼 3선 이상들 되는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이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나이 어린 사람 안 된다. 아니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정치를 10년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10년을 했습니까? 낙선을 10번, 낙선을 갖다가 3번을 했습니다. 3, 4, 12년 낙선을 한 거죠. 공천을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제주가 좋은지 공천은 딱 단독 공천 받아요. 제주 좋게 왔습니다. 다 유승민의 덕이죠. 네. 네? 유승민 최고위원 당시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또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간 것은 그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유승민이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비서실장을 한 사람의 추천이니까 그 비대위원으로 가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뭘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주동했습니다. 완전 주동. 1등 주동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세월을 만나게 했죠. 문재인 정권이라는 세월을 만나게 했죠. 유승민에게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느냐? 뭔가 내용성이 함께 탄핵을 했잖아요. 함께. 거기 있는 의원들하고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해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탄핵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자기 당에 그것을 저 반대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도를 해가지고 원내대표 하다가 말이지. 원내대표 또 첫 발언을 하면서 대표 연설하면서 좌파 이야기하고 말이요. 좌파 경제를 갖다가 거기서 해설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빠진 겁니다. 그래 모처럼 윤석열 총장 때문에 또 밖에서는 홍준표 또 최재형 이런 분들이 밖에서 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한 시점에서 이 당대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까지 저러니 말이죠. 이 지금 이준석이 뭐 돌풍이니 뭐니 말이지 프레이는 아주 잘한 것 같아. 언론 프레이도 괜찮게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딱 한번 느닷없이 30.1% 하고 딱 내더니 말이죠. 착착착착 정말 혹시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짧은 기간에 착착착착착 되는 것에 깜짝 놀랐다. 돌풍 무슨 돌풍이요? 지금 돌풍 꺼지고 있잖아요. 그가 비록 당대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돌풍은 꺼졌습니다. 이미. 김웅이가 있으면 덩달아 돌풍은 김웅이가 먼저 바람을 잡았는데 김웅이가 벌써 꺼져버렸잖아요. 그건 돌풍이 아닙니다. 이
주호영 후보가 이 후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토론 잘하는 것은 좋은데 여당을 상대할 때하고 당내에서 토론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다르니까 나 후보의 말을 경청해달라 하고 오죽하면 저 주호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평론가로서 얘기할 때와 당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을 때는 말의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호영 씨가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정당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 그러자 이 후보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준석이가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다. 그때는 꼬리를 내렸는데 제가 이거 볼 땐 제가 저 방송사에서 이준석이하고 함께 정치 토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사에 갔을 때 뒤에 팀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은 한 몇 번 조우를 했습니다. 몇 번 조우를 했는데 그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글쎄 그거는 자기 인식에서 나온 말이니까 과학고 나오고 공부를 참 잘했겠죠. 과학고 나오고 서울에서 과학고 나오고 서울과학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하버드 학부를 나왔으니까 하버드 가서 학부를 나왔으려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 가서 석박사를 해야죠. 학부를 거기서 나왔으면 컴퓨터 공학 공부했으면은 거기서 석박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특별한 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석사를 마치고 왜 석사도 안 마치고 학사만 갖고 왜 왔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이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대목으로 작동될 겁니다. 학부는 적어도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오려면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해라 이거예요. 석박사 외국에서 석박사는 상당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석박사를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석박사를 해서 여기 딱 귀환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렇게 똑똑하니까 평론가로서 10년간 이 말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너무 말이 거칠다라는 이준석을 꾸짖는 말에 저는 동의를 표합니다. 지금 거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각 후보들, 대선 후보들을 유리그릇처럼 잘 다스려가지고 그분들 기분 안 나쁘게 대선 전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서로 경쟁시키면서 서로 이 값을 올려가면서 나중에 경선을 할 수 있도록 꼭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승리 못합니다. 홀로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혼자서 나가서 단독으로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야권 분열되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야권 분열되면. 통합돼서 거기서 한 사람 꼭 뽑혀야 됩니다. 한 사람. 안철수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되면은 안철수가 저거 경선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깨버렸는데 벌써 깨진 겁니다. 깨진 거. 네. 걱정스럽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이 광풍이 이제 9개월 지나면 아주 미풍이 되고 순풍이 될 겁니다. 단 정권 교체를 하는 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숨트고 한미동맹이 국가안보를 다져나가는 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가 올지 모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가안보 이 나라를 위해서 내일 새벽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분명히 다시 떠오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